자, 39번에 상린관계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린관계에서 이제 주의토지 통행권이 나오거나 또는 상린관계 조문이 나올 텐데요. 동그라미 1번. 흐르는 물이 저지에서 막혔을 때 소통공사할 수 있다. 2번. 첨한 물이 이웃에 직접 낙하지 않도록 적당한 시설하라. 근데 이 1번이나 2번은 뭐 자주 봤던 지문 아니죠. 거의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 그리고 3번을 봤더니 그나마 상린관계에서 기억해야 될 조문 몇 개 있었죠. 하나가 뭐예요? 경계표 공동 설치 앤드 그 경계표는 상린자 공유로 추정한다. 이게 3번이 보이네요. 간주한다가 아니라 뭐 추정. 경계표는 상린자 공유로 추정. 앤드 분할 금지. 또 하나 경계표 비용. 설치 비용은 절반씩, 측량 비용은 면적 비례. 딱 그 정도는 기억하셔야 돼요. 경계표와 관련해서 중요하니까 경계표는. 자, 정리. 경계표는 공동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비용 2개. 설치 비용 절반씩 부담, 측량 비용 면적 비례 부담. 두 번째, 그렇게 설치한 경계표는 공유 추정. 세 번째, 그 경계표 분할 금지. 그렇게. 친구 3번. 4번은 가끔 봤지요. 인접지 경계를 넘어온 나뭇가지는 제거 청구 후 제거. 수목뿌리는 임의로 제거. 그죠? 옳은 지문이죠. 5번도 봤지요. 경계로부터 몇 미터 띄워라. 관습이 없으면 반 미터 띄워라. 아, 관습이 있으면 관습에 의하는구나. 관습이 우선해서 적용될 수 있구나. 그 정도. 그 정도. 그리고 이제 동형을 통해서 주의토지 통행권 이런 거 정리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소유권에서 출제되는 게 취득시효죠. 40번 타인의 부동산 또는 동산을 점유하고 일정 기간 지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제도. 자, 이때 취득시효 주체, 즉 취득시효를 통해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사람, 자연인, 법인, 비법인, 사단, 종중 다 된다. 다 된다. 1번 X. 2번 등기부 취소 요건. 소유자로 등기한 자 10년간 소유이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 요게 요건. 그러니까 두 줄이 요건. 효과 소유권 취득. 여기서 선이며 과실 없이 등기하라가 아니라 점유하라죠. 점유에 관한 거죠. 두 번째, 점유를 개시할 때만 선이 무과실이면 되지요. 세 번째, 무과실 점유는 추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무과실 점유만큼은 시효 완성자가 증명하라. 그 다음 등기하고 10년 점유니까 등기도 10년, 점유도 10년인데 반드시 스스로 10년 등기 점유할 필요 없이 등기, 승계, 점유 승계가 인정된다. 그죠? 그런 것들이 등기부 취득시에서 나올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자, 3번은 동산 소유권 취득시효가 두 가지가 있죠. 10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습니다. 10년짜리는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점유죠. 5년은 소유의사로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점유죠. 그럼 5년이죠. 3번. 4번.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 완성됐다. 즉 갑소유 땅을 을이 점유를 개시하고 20년이 되었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을은 이전 등기 청권이 생긴다. 자, 이 이전 등기 청권 누굴 상대로 행사하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그죠? 20년이 되는 날 소유자. 그 사람을 상대로 하라. 그게 4번. 시효기간 만료 당시 소유자에 대해서 이전등기 청구를 취득한다. 자, 이때 이 이전등기 청구는 채권적이죠. 따라 원칙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죠. 그런데 을이 스스로 점유하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아. 그런데 점유를 상계해주면
점유를 승계해줌으로써 을이 점유를 상실하면 그때부터 또 몇 년? 10년의 소멸시효가 된다. 이렇게 되죠. 소멸시효 꼭 기억해 두셔야 되죠. 5번 공유지분 시효 취득할 수 있죠? 공유물 전부를 20년 이상 점유하면 각 공유자를 상대로 지분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공유지분 된다. 그런데 두 번째 줄 집합건물 공용 부분은 안 된다. 집합건물 공용 부분도 공유지만 안 된다. 여기는 취득시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1번처럼 사례 형태로 나오죠. 다행히 날짜, 다행히가 아니군요. 날짜가 나왔군요. 갑은 을 명의로 되어 있는 땅을 점유를 개시했어요. 언제? 이 1981년 2월 1일부터. 자, 이렇게 날짜가 나오면은 첫째,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에?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20년 뒤 91년 2001년 2월 1일 시효 완성. 두 번째, 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그 두 가지를 찾는 게 핵심이에요. 언제 시효가 완성됐는가?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누군가? 그 다음, 갑은 2021년 6월 1일까지 계속 갑이 점유하고 있죠. 그죠? 자, 동그라미 1번. 을이 병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2001년 4월 1일 소유권 등기를 넘겨줬어요. 잘 보세요. 2001년 4월 1일이니까 시효 완성 후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는 원칙적으로 병에게는 이전 등기 청구 못해요. 그런데 이때부터 다시 20년이 경과됐어. 2001년 4월 1일부터 다시 20년. 즉 2021년 4월 1일 2차 취득시효죠. 그때 그때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1번 2차 취득시효. 2번은 을이 병에게 2007년 4월 1일 등기를 맞춰줬어. 그죠? 그런데 병이 2012년 4월 1일 다시 을에게 돌아갔어. 자, 2007년 을이 병에게 팔았다 하더라도 갑의 을에 대한 이전등기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니까 어떤 이유에서 을에게 소유권이 회복이 되면 갑은 여전히 이전등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2번. 3번 갑이 2021년 4월 1일 을에게 취득시 완성을 이유로 하는 등기 소송을 제기했어. 그런데 을이 2021년 5월 1일 팔아먹었어. 을이 알면서도 팔아먹었어. 무슨 행위가 된다? 불법행위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불법행위가 된다. 따라서 갑은 을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자, 4번 2021년 6월 1일 을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무효야. 무효. 그러면 무효 등기 명의를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봐야 의미 없다 그랬죠.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그래서 두 번째 줄 봤더니 진정한 소유자가 병이래. 그럼 갑은 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을 등기 말소해야 되죠. 그러니까 갑은 병을 대위하여 을 등기 말소를 청구하고, 그래서 을 등기를 말소시킨 다음 다시 갑을 상대로 이전 등기를 청구해야 한다. 이렇게 되겠죠. 그게 4번이죠. 5번은 을이 2017년 병으로부터 돈을 빌면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근데 을이 돈을 갚지 못해서 땅이 경매가 되려고 해. 그래서 안 되겠어. 갑이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려고 대신 갚았어. 대신 갖고 나서 을한테 가가지고 구상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5번이 틀렸죠. 그죠? 자, 이렇게 취득시효가 날짜가 나오면요, 지문도 길고요, 생각도 오래 해야 돼. 이거 부여잡고 있어야 돼요? 아니지. 건너뛰어야죠. 근데 건너뛰다 보면 한 20문제를 건너뛰었어. 아이고, 그 심각해지죠, 그때는.
자, 42번, 43번 공동소유. 42번처럼 공동소유 이러면 공유, 합의, 총유 물어보는 거고요. 43번처럼 공유만 따로 물어보는 경우가 보통이죠. 특히 공유를 따로 물어볼 때 이렇게 지분이 나오면은 소수 지분권자들만 있는지 과반수 지분권자가 있는지를 조심해야 되죠. 그죠? 자, 먼저 42번. 공유물 분할 방법.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 청구한다 그랬죠. 협의가 안 되면. 1번. 자, 각과 을은 2번. 각각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과반수가 아니지. 자, 이때 과반수가 아니면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소수 지분권자 갑이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면 다른 소수 지분권자를 갑에 대하여 인도, 반환, 청구할 수는 없고 독점적 사용 금지, 지분 방해 배제를 청구하고 지분 비율에 따라 뭐 부당 이득 반환 청구 이렇게 되죠.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때 다른 공유자 인도 청구는 안 돼. 오케이. 그게 2번. 틀렸지? 아니다. 옳은 질문이죠. 인도 청구할 수 없다 그랬으니까. 자, 3번. 합의. 동업자 간의 공동소유고요. 첫째, 합의 지분 처분 자유가 없다. 합의자의 동의 없이는 합의 지분을 처분하지 못한다. 그죠? 전원 동의 없이는 합의물 관리 처분 못한다. 보전은 각자가 할 수 있다. 합의자의 지분은 상속되지 않는다. 분할 합의가 종료됐을 때만 합의물 분할할 수 있다. 이때 합의 종료 사유 2개. 조합체 해산과 합의물 양도 2개. 조합체 해산과 합의물 양도. 그럼 합의는 종료. 합의가 종료되면 합의물 분할할 수 있다. 4번. 공유물을 분할을 했는데 이렇게 분할을 했는데 병이 취득한 부분에 하자가 있네? 그럼 기존의 공유자들은 담보 책임지지요? 그죠? 2가지 기억해야 되죠? 기존의 지분 비율로 2번째 매도인의 담보 책임. 매매는 아니지만 매도인의 담보 책임. 2번째 줄에 보면 지분 비율과 관계없이가 아니고 지분의 비율로 담보 책임을 진다. 3번째 줄 매도인과 동일한 담보 책임입니다. 자, 5번 총유. 비법인 사단 공동 소유가 총유죠. 그죠? 자, 총유는 지분이 없고요. 총유물 분할도 없죠. 총유물 관리 처분은 총회 결의 거쳐야 되고요. 따라서 총유물 보존도 총회 결의 거쳐야 되죠. 총유물 사용식은 정관기타 규약에 쫓아 각 사원이 할 수 있죠. 마지막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는 사원 자격의 득실에 의하여 득실하게 되죠. 그래서 5번 총유물에 대한 사원의 권리 의무는 사원 지위를 취득 상실함으로써 취득 상실된다. 이렇게 되겠죠.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 자체를 취득 상실하는 게 아닙니다. 사원 자격, 사원 지위의 취득 상실로 총유물에 대한 권리 의무도 취득 상실하게 됩니다. 틀린 거 4번. 자, 43번. 갑이 3분의 1, 을이 3분의 2. 자, 이렇게 과반수 지분권자가 나면요. 공유물 관리가 시험 문제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공유물 관리는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하도록 하고 있단 말이죠. 그 말은 과반수 지분권자는 단독으로 관리사항을 결정할 수 있죠.
자, 이때 이 과반수 지분권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관리, 공유물에 대한 배타적 사용 수익 할 수 있죠? 관리죠. 임대, 해지 다 관리죠. 갱신 요구 거절 다 관리죠. 그래서 뭘로 할 수 있다? 지분의 과반수로 할 수 있다. 지분의 과반수. 1번 의리 병에 대한 임대 행위는 관리 방법으로 적법하다. 적법하죠. 43번에 봤더니 두 번째죠. 의리 단독으로 병에게 임대. 의리 단독으로 임대. 그 후 의리 단독으로 정과 매매 계약. 자, 매매 계약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계약 자체는 유효하죠. 임대도 유효하고 적법하죠. 3번 병은 갑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부담하지 않죠. 왜? 얘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그래서 병은 갑에게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습니다. 병은 부당한 임차인이 아니에요. 정당한 임차인이에요. 따라서 병의 공유물 사용 수익은 부당 사용이 아닌 정당한 사용입니다. 따라서 2번 병은 갑에게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없고 차임 지급 의무만 있을 뿐입니다. 틀린 거 3번이죠. 계약 자체는 유효하다. 자, 다만 여기서 보세요. 계약은 유효한데, 여기 잠깐 보세요. 계약은 유효한데, 만약에 의리 단독으로 등기를 전부 넘겨줘요. 그럼 이 등기는 유효, 무효? 나눠야죠. 을의 지분 비율만큼은 유효, 갑의 지분 비율만큼은 무효.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갑은 전부 말소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 비율만큼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죠? 계약 자체는 유효. 3번 X. 자, 4번. 갑이 X 토지에서 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렇게 해서 나 이렇게 분할해 주세요 그랬어요. 그럼 법원은 그거 지켜줘야 돼요? 아니지. 법원은 갑이 청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법원이 봤을 때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돼요. 갑이 분할을 청구하면서 판사님 요렇게 분할해 주세요. 그렇게 안 해줘도 돼요. 법원이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됩니다. 자, 5번.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에 대한 부담 의무를 1년 이상 지체하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지분 매수할 수 있다. 5번이죠. 지분 매수. 틀린 거 3번. 이런 것들이 공유에서 나오게 됩니다.